부분이 성공의 8단계 부분인데요.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최희영 강사님이 보험 설계사셨잖아요. 저도 역시나 보험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동네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고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도 써보게 되고 세미나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메리트를 갖게 되었고,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 보험 영업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도 늘 걱정이 노후에 대한 걱정, 그런 준비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애터미를 만나고 알게 되고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들을 그 비전을 갖다 보니까 이것도 좀 해봐야겠다. 정말 크게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고요. 저는 제 위로 그 스폰서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줄은 제 위에 바로 신수정 국장님 계시고, 그 위에 김현민 국장님 계시고, 또 바로 위에 김형진 본부장님, 위에 이경미 본부장님, 그 위로 또 여기 센터장님이신 송은경 본부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공의 8단계라는 단계를 가지고 그냥 제가 어떻게 그냥 이 일을 해왔는지를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 사진이 들어가고 일단은 자료를 좀 띄워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면 좋고. 아, 네. 네. 네, 성공의 8단계예요. 우선 제가 이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애터미에서의 그냥 이걸 표어처럼 써야겠다. 성공의 8단계대로, 성공의 8단계 방법, 방향대로 오토 판매사의 길로 가면 성공을 한대요.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마다 이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얘기가 그냥 성공의 8단계, 8단계 이런 말들이 그냥 흘러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갈수록 이 단계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성공의 8단계에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꿈과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의 결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명단 작성, 그 다음 초청,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 부분을 익숙하게 저한테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꿈과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꿈과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꿈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희망사항으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묻혀지고 주부로 살고 또 아니면 하나의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이라는 거, 나의 꿈이라는 거는 없어지고 그냥 늘 자녀들의 꿈, 뭐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급급하게 살았었는데 애터미 안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큰 세미나 안에서 아니면 그 오너의 마음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어, 이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또 한번 꿈을 찾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저는
세미나를 2015년도 1월 달인가부터 들으면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회장님의 그 강의 중에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자고 하는데 초보자 입장이었고 그때는 굉장히 그 세미나도 낯설던 터라 노트를 받아들고 나서 저도 한동안 빈 칸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회장님의 그 인생 시나리오, 뭐 균형 잡힌 삶,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 내 그 생활들이 그냥, 회상이 되고 너무 후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여기서 듣고 나니까 뭔가가 이렇게 확 와닿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노트에다가 그 꿈이라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분을 해주셨는데, 뭐 잘 사는 부분, 또 사랑하는 부분, 배우는 부분, 또 나누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적으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쓰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남 옆에서 쓰시는 분들 거 힐끔힐끔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나갔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 꿈들이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들춰지고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어, 지금 현재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꿈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짜 쓰냐면, 어,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금액이나 기한도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써놓으면 이것이 정말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해요. 저도 이걸 처음에 써서 부끄러우니까, 누가 볼까봐 저희 방문 뒤에다가 걸어놨었고요. 냉장고, 냉장고 옆구리에다가 붙여놨었어요. 회장님은 이거를 가족들한테 발표해라. 어, 공표를 해라. 우리 센터에서 아니면 팀원들한테 공개를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자신 없게 쓰다 보니까 그거를 문 뒤에다 놓고 감췄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저마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냥 써놓고 붙여놓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도 효과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도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꿈을 바꾸고 아니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쓰고 이렇게 해서 드러내놓고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 안에서 제가, 2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인데, 어, 뭐 하나 이루어졌구나, 이런 거를 발견을 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써놓은 내용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동차 부분인데요. 차를 제가 이제 한 십몇 년을, 신차를 사서 십몇 년을 타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제 꿈은 이 차를 내가 언제까지 바꿔야지라고 썼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원하는 그 수입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차를 그 목표한 것보다 한 달 전에 바꿨더라고요. 그걸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어머 이게 이렇게도 다가오는구나. 그냥 잠재의식 속에 나도 뭔가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전에 어떤 스폰서님이 아파트를 꿈으로 그냥 적어 놓으셨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랍게도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그럴까? 막 이렇게 의심도 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게 이렇게 내 생각대로 다가왔구나. 이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꿈은 이 인생 시나리오는 정말로 좀 신중하게 적어서 붙여놓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고 매달마다 바꿔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적어놓는 그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팀에서
계속 그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최순희 팀장님 벽 뒤에 보면 인생 시나리오가 쭉 보여요. 저희 팀원들의 그 목표는 그 벽 한 면을 가득 파랗게 채우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를 이제 적으면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 목표는 그 꿈이 정말 명확하게 있어야 목표가 세워지고 또 이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또 만들어진다네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저희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장기 목표를 내가 언제까지 정말 내가 목표하는 그 최종의 목표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또 한번 쪼개서 중기 목표를 또 중간중간 세우고 거기에서 또 세분화해서 단기 목표를 정하고 단기 목표라고 하면 월 목표도 세울 수 있고 그 안에 주마다의 목표 아니면 매일매일의 목표 또 오늘 할 일을 24시간 쪼개서 그 계획을 쭉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계획이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는 게 뭐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조금 처음에는 이런 자료를 써보지 못했어요. 그냥 스폰서님이 이끄는 대로 매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세미나 갔다 오고 센터 조회에 갔다 오고 또 미팅에 들어가고 부업자 설명회 가고 이렇게 그냥 끌려다니기가 굉장히 바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갔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나만의 목표를 정말 더 분명한 목표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 저도 이렇게 나누어서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꿈을 좀 적어보고 그 꿈을 결단하려고 세워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긴 장기 목표부터 중간중간에 중기 목표 이런 것들도 세워보는 기회가 있었고요. 저도 그다음에 이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연간 목표나 이렇게 나의 파트너가 생겼을 때는 내 거 관리도 하면서 포인트를 적고 수당 받는 횟수도 적고 이러면서 요 코어가 채워지는 순간에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기를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여기를 채워지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 만들어주신 그 활동일지도 써보고 있고요. 또 이 그림이 아까 그 계보도 그림하고 좀 비슷한데요. 메뉴에 제 이름을 써놓고 저도 늘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누구를 이렇게 안정되게 누구를 정말 이렇게 바꾸지 않고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종이에 다른 노트에 그 계보도 그림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문서화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계보도와 함께 늘 팀원들하고 미팅하고 스폰서 분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목표 의식이라는 게 내 몸 안에 머리 안에 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 지키려고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목표 의식이 생겨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가 게으른 이유는 정말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저를 자꾸 때려요. 정말 명확한 목표가 없는 하루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누가 부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지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눈 뜨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으로부터 노트에 메모장에 몇 가지 적게 되고 그것만이라도 이루었을 때 그래도 저녁에는 좀 뿌듯한 생각이 들고요.
그걸 기본으로 이루고 나서 뭔가 다른 일이 생겼을 땐 더, 뭐라 그럴까요? 하루를 되게 뿌듯하게, 만족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두 번째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결의결단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 제가 제품을 써보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어요. 화장품을 쓰면서 굉장히 건조했던 제 피부가 얼굴이 촉촉하게 변했었고요. 얼마 쓰지 않아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모임을 먹어보면서 제가 보험 영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기도 했고 제 체력이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2시간 이상은 그냥 멍 때리고 지나가는 날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체력이 그냥 바닥이었는데 해모임을 반신반의하면서 저도 먹었어요. 그 전에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잘 먹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먹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뭐라 그럴까 시계 소리보다 더 빨리 눈이 떠지고 눈이 떠졌어도 이렇게 뭐 정신이 그냥 번쩍 나게 떠지고 이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품을 뭐 의심할 여지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 제품은 맞이했고 세미나에 가서도 첫날 제가 큰 그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회장님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처음에는 되게 거리감이 느껴졌었어요. 제 성격에 그냥 저는 조용하게 공부하러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그 세미나가 도대체 어떤가를 지켜보고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회장님 강의 속에 막 종교 얘기를 막 하시기도 했고, 그 애터미 얘기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막 종교 얘기를 하시면서 막 정말 침튀기듯이 얘기를 하실 때, 되게 거부감이 난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결정적인 부분은 그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머리 한 대를 맞은 것처럼 눈물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굉장히 가슴을 때리고 멍하게 정말 인생 시나리오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제가 했었던 부분은 요 부분은 저도 주도적으로 제가 뭔가는 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제 방향으로 좀 이렇게 끌고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대가지불 부분에서 저는, 음,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제 가정 안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제 일을 놓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저는 처음에, 어, 본업을 해라, 아니면 이렇게 뭐, 전업을 해라, 몰입을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듣고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심했었어요. 당장 이거를 놓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는 그러면 이 애터미를 어떻게 할까를 계속 생각했었고요. 대신에 내가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시간을 많이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대가지불은 저는 보험회사에서 꼬박꼬박 출근을 하고 시간을 많이 뺏겼던 부분을 많이 잘라내고 애터미로 오는 시간들을 애터미를 애터미에다 쏟는 시간들을 점점 어, 많이 차지하게 했고요. 지금은 뭐 본업이 애터미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가지불은 뭐 저의 소득이 다 떨어지도록 그 있었던 소득 다 떨어지고 여기서 돈이 안 됐어도 저는 그거 걱정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저희 그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결단을 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 화면인데요. 이 시간의 4분면이라는 이 페이지를 놓고 제가 여기다가 나의 생활, 나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집어넣어 봤어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들을 이 안에다 다 채워놓고 거기서 다 X표를 치면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애터미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일들을 털어내는데 과감하게 대가집을 해놓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는 뭐 이렇게 동네 모임이나 남편 뭐 부부 모임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을 뭐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털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좀 덜 뵈야 되고 이런 부분들 부모님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제 옆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뵙고 와야 됐고 그러는 일들을 좀 덜어내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시간을 좀 나누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저의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애터미가 100% 차지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공의 8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오토 판매사라는 것도 배웠고 그 오토 판매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는 좀 들으려고 했었고요. 그 중에 제일 여기도 있듯이 애터미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말 내 주변 정리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나, 얼마나 신속하게 하고 얼마나 잘해야 되나, 얼만큼을 털어내야 되나, 이거를 빨리 하면 할수록, 이 결단을 빨리 하면 할수록, 대가 지불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일이 진행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명단 작성, 뭐 만남 초청 다 중요한데요. 결단을 내가 진짜 완벽하게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이 일들 그냥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확실하게 결단을 해놓고 대가집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는 언제까지 빨리 해서 이 비용을 매일매일 들어가는 비용들 1년에 얼마가 손해 나는 아니면 쓰여져야 하는 그 비용들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명단 작성하는 거를 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명단도 제 명단을 열어보니까 거의가 다 100% 보험 고객님들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가가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20년 가까이를 보험하는 전문가로 저를 봐왔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은 아유, 왜 또 다른 걸 뭘 해? 보험이나 잘하지. 하던 거 잘하지.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뭐, 딴 걸 왜 하려고 그래? 막 이런 핀잔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상처를 처음에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게 결단이 크게 서 있지 않았을 때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부터는 그 명단을 파는데 명단을 들춰내고 내가 그분들한테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스트는 그, 그 상봉경영센터에서 그 최송희 팀장님이 주신 거였는데요. 요거를 활용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조금 더 생각이 변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로서 이것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소비자가 부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도 요 설문지가 굉장히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 초보자 신규자 아니면 그냥 처음 쓰시는 소비자한테도 이거를 되게 적용을 잘 했고요. 체크해 보면서 아 여기 애터미에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는 없었던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많구나. 이것도 일깨워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합산을 해서
한 달에 내가 쓰는 포인트가 이만큼이야. 이거를 얼만큼만 모으면 너는 수당 한번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나 혼자 쓰지 않고 이 양쪽에 아니면 한 줄에 2명, 3명이 같이 쓰면 그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적용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애터미 안에 이런 제품이 있구나.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뭐 화장품 이것뿐 아니라 이렇게 그냥 소소한 생필품까지 다 있구나라는 거를 이 리스트를 가지고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업자나 사업자로 키워보고 싶은 아니면 불러보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그 포인트를 합산해서 그거를 1년을 계산을 해서 나누기 해서 한 달에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쓰는 것만 갖고도 이만큼의 포인트가 1년 동안 일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렸어. 같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들 그냥 놀래고, 아, 내가 쓰는 것도 이만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나 이거 옆에 가서 나 아는 언니한테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페이지는 조금 리뉴얼해서 그 팀장님이, 최송희 팀장님이 좀 리뉴얼해서 방송하시는 유튜브를 보고 제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본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소모품이 아니라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거를 완전 초보자가 오시면 한 번씩 마트 체인지 하는 의미에서 요거를 같이 해요. 저는 해보고 또 같이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앉아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도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요. 빅스리 마트, 그 이마트나 저도 이마트, 롯데마트를 굉장히 애용을 했었어요. 이마트에 포인트 그 멤버십 그것도 있었고 열심히 쌓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요걸 보면서 바로 마트를 바꿔 쓸 수 있도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엄마, 동생, 친구, 뭐 옆집 언니 뭐 많이 내 차에 태우고 모시고 이마트를 가서 장을 각자가 다 봤는데 각자 포인트에다 넣어서 그냥 자기 포인트로만 쌓여 있었고 그 포인트는 그냥 너무나 미미하게 0.1%였어요. 그거를 1년, 2년, 3년 한참 쌓아야 5,000원 만들었나? 이래서 그냥 결제하는데 조금 감해졌었던 거 그걸로 끝났고요. 말하자면 그냥 내가 생활비 쓰고 소비를 하면서 지출로 그냥 여기선 끝났었어요. 큰 기대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애터미 마트로 바꿔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자 했더니 이분들을 다 내가 모시고 갔고 이분들이 나의 그 멤버십으로 다 연결이 돼 있었을 때 내가 산 거 플러스 나한테는 내가 산 거 그 포인트 플러스 내 하위에 이분들의 포인트까지 저한테 100% 공유가 되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매출의 35%를 저한테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주고요. 어느 정도 그 양쪽의 조건이 맞았을 때는 저한테 현금으로 입금이 되고 내 밑에 있는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나한테 돈이 들어오듯이 너한테도 돈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소비하고 지출로 끝났던 부분들을 우리 마트로 애터미 마트로 바꿨을 때 소득까지 인정해 주는 거야. 소득으로도 들어와 이랬더니 그것도 굉장히 잘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자료를 되게 좋아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초청 부분에서는 초청이라고 하면 지난 이 코로나 세대 이전에는 세미나장으로 초청을 하는 게 초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미나장이나 센터나 아니면 미팅방이나 뭐 이렇게 초청하는 것만 초청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도 뭐 프로모션을 걸기도 하고 프로모션을 받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초청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방법은 이제 바꿔서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는 센터로 초청하는 일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팅방에 초대하는 일을 저는 하고 있고요. 미팅방에도 여러 명을 단체를 하기 어려우니까
1대1, 2대1로 만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초청은 이렇게 지금처럼 줌 미팅, 화상 채팅,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부분들로 초청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건 전화로 약속 잡는 거는 되지만 그 안에서 뭐 사업 설명을 막 해서 초청하려고 애를 쓰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와닿던 얘기는 초청하는 데 있어서 배려는 애터미를 빨리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지 그분을 초청해서 내가 어떤 다른 속셈이 뭐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요거는 좀 와닿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사업 설명인데요. 단계마다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난 이 8단계를 보면서 사업 설명 내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또 생각했었어요. 사업 설명하니까 굉장히 무겁게 와닿고 뭔가 내가 크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또 많이 했을까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저분들한테는 저만한 달란트가, 저만한 능력이 따로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무거운 이 제목을 가지고 사업 설명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 앞에 닥치니까 그냥 한 분을 만났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사업 설명이더라고요. 그냥 회장님 자랑을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었고요. 회장님만 보면 저는 열정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연예인 못지않게 제 입에서도 처음에 세미나 갔을 때 느꼈던 그 회장님이 아니라 지금은 미쳤다고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애터미의 대통령 이렇게 부르고 싶고요. 잘하면 우리나라에 이분 같은 대통령이 좀 나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박한길 회장님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이 애터미를 시작했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설명 부분에서 꼭 그 마케팅 부분만 설명을 해서 사업 설명이 아니라 제품 얘기하는 것도 사업 설명일 수 있고요. 또 내가 왜 애터미를 시작했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사업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지금 저도 차근차근 이렇게 사업 설명 부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다 여기 써 있듯이 저희 스폰서와 동행을 했을 때 저는 조용히 앉아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아,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건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노트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위안을 받은 거는 이거예요. 잘하는 거보다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하구나.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어떤 말이라도 내가 해서 저분을 제품을 쓰게 하든지 세미나에 오시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한 번 더 만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 인생 시나리오 이 부분은 뭐 다음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속 관리 부분에서는 48시간 안에 꼭 해봐야 된다라는 그 기본이 있어요. 제품 전달을 하고 나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느낌, 정말로 사용하기는 했는지, 아니면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저희가 실천을 하면서 그냥 제품만 뜩 전달하고 그냥 써봐, 되게 좋아, 이렇게 던져놓고 온 거 하고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거 쓰면 이렇게 우리는 특징이 있어. 우리 화장품은 특징이 있어. 우리 제품은 뭐뭐가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오는 걸로 해서 제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미팅을 한 후에도 미팅을 저희 파트너들 아니면 그렇게 시킨 후에도 그 다음 연결을 하기 위해서 또 후속 관리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청을 한 다음에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땠는지를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다음 시간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들한테는 정말로 내가 우리 같이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하자, 이런 말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같이 손잡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 중요한데, 여기서도 내가 먼저 애용을 해보고, 엊그저께도 그 김형준 그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애용 부분에서 그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제품만 쓴다고 애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까지 더 얹어서 하라고 하냐면 애터미 성공 시스템까지도 애용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셨을 때, 이것도 또 맞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뭐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용을 해보고 나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누구한테 막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구축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축이 돼서 이분이 완벽한 소비자가 됐다라고 할 때는 세미나에도 초대를 해보고, 세미나라고 하면 뭐 갈 곳은 지금 없지만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보여드릴 수 있는 세미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기존에 있던 세미나를 열어서 보여드리는 부분, 이것도 초청일 수도 있고 그게 알아보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은 애용부터 시작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으로 저는 이제 저희 사진도 좀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제품을 저렇게 많이, 저거보다 훨씬 많은 제품이 저희 전단지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쳐서 아점물까지도 이제 너무 많아서 저도 아점물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다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제품이 많은데 그걸 소개하러 다니는 게 굉장히 바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짬짬이 밖으로 나가서 야외 미팅도 해서 미팅을 통해서도 제품 공유하고 뭐 사업자 하는 방법도 공유하고 이런 미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미팅도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저희 스폰서님들을 모셔서 같이 미팅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대면해서 제품 체험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 모셔서 사업 설명도 들으면서 저도 노트를 하면서 저걸 배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분들을 모셔놓고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스폰서님 앞에서 배울 때 파트너가 배우는 것보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스폰서의 입장, 그 다음에 파트너의 입장,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 미팅도 좌우로 나눠서 그룹 미팅도 했었고요. 또 제가 스폰서님한테 배웠던 거를 그대로 한 분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가졌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그런 후속 관리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미국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석세스까지 참여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중에 남해 센터에 또 가서 또 그룹 미팅을 하고 그 센터 분들과 같이 섞여서 굉장히 또 다른 경험을 참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업자로 발돋움을 하면서 어, 사업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려웠던 부분, 부딪혔던 부분이 이 상담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제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님하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스폰서가 저를 다 케어해주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 때부터 그 위에 스폰서는 누구지? 또 그 위에는 누가 계시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됐고요. 만약에 나 바로 위에 있는 이 스폰서가 바빠지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이때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때 제가 해치고 나갔던 거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미팅 해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분 한 분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다 만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김지연이라는 이름을 제가 하게 됐고 알리게 됐고 저만의 제 계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랬더니 정말 저의 계보도를 모르고 계시는 스폰서, 위에 한참 위에 스폰서분들은 세세하게 모르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좀 리더가 되어 가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또 책임감도 느꼈었고요.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 천천히 했고 이런 것들을 또 느꼈어요. 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체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담은 정말 진짜 중요한데요. 이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스폰서랑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상담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제 계보도를 알리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계보도만 알린다고 해서 제 파트너분들을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짜 리더로 자리 잡는데 이 상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할 때 그 자료는 꼭 그 계보도 이거는 진짜 필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노트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서 스폰서의 그 경험을 듣고 참고하고 나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상담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1번이 나의 계보도를 갖고 만나는 거, 이거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정말 돌아오는 길에는 진짜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못했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또 칭찬을 받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참 기분이 좋고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갔을 때도 눈빛만 봐도 알아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스폰서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이런 거를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많이 냈던 것 같고, 고민하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없어. 내가 회원을 달 사람이 없어. 저는 뭐 회원 달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땐 답은 이거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명단을 꼼꼼하게 다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명단이 아직도 나오거든요. 내가 그때 다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명단을 찾는 게 답인 것 같고요. 사람은 있는데 등록할 사람이 없다. 여기서도 내가 등록할 사람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애터미의 비전, 애터미의 가치를 제대로 못 느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했어요. 그런데 또 매출이 안 오른대요. 이런 경우 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어, 등록은 해놓고 그냥 0포인트로 놔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위에 제 계보도 위에 보면 그냥 회색으로 지워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렇게 케어를 못하고 다 터치를 못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를 돌아보니까 내가 애용자가 정말 아니었었던 것 같고, 내가 정말 그 감동을 전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등록도 했고 포인트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조직이 안 생겨요. 이런 고민은 어,
제가 그냥 물건 팔러 다니고 아니면 회원 등록만 하러 다니고 그냥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저와 같은 분들 참 많았었어요. 저희 팀원 중에도, 저희 파트너들 중에도 제가 이랬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도 다 그냥 제품 들고 일선으로 나갔고 그냥 팔러 다니고 회원 막 가입해 놓고 10명 했어요, 20명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들어가서 보면 제로 포인트예요. 포인트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등록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1000포인트라도 10,000포인트라도 사볼 수 있게 하자. 아니면 진짜 살 게 없다 그러면 선물이라도 주고 오자. 이렇게 해서 0포인트를 만들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상담은 이거죠. 나를 후속 관리하는 시간. 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애터미의 가치를 제가 못 느끼고 있는데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다 그냥 가짜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이지 않고 믿지 않고 애터미가 진짜 될 거라고 믿지 않으면 나가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게 얘기하고 자신 없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점검을 하는 이런 상담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를 점검하는 그 체크리스트죠. 제가 이것도 끝까지 가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30일, 한 달 내내를 잘 체크해보고 지금 이 계획을 저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기 어려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빼먹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 그렇지 요거를 채워보면 나를 변화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래요. 삐지지 말자. 어, 그냥 옛날 얘기하면 저도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지금 돌아보면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도 요거를 조금 먼저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제 부분에선 내가 참 중요한데 내가 이 원본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스폰서분들을 제가 진짜 잘 복제하고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게을렀더라고요. 많이 게을렀어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라는 그, 그 사업에 눈을 뜨면서 가치를 알면서 스폰서분들을 바라다 보는데 정말 배울 점들이 너무너무 많고 본받고 싶은 부분이 많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분의 스폰서, 어떤 한 분의 스폰서를 신처럼 이렇게 뭐 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스폰서분들 중에서 제가 치유해야 할 부분, 배우고 싶은 부분, 꼭 담고 싶은 부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완성품이 된다면 저를 복제하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저를 복제하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신있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파트너분들을 만나러 갔다가, 임페리얼님을 만나는 행운도 맞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그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어, 파트너분들한테 이렇게 우리의 활동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여드리는 게 그런 것도 복제가 될까요? 가능할까요? 이런 것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이시는 신봉철 사장님이 이 임페리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중간에서 이분을 얼마나 우상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셨어요. 근데 이미 신봉철 사장님은 고객님이라고 이 김현숙 임페리얼님을 알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구나라는 거를 못 느끼셨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분의 이 임페리얼님의 그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아셨대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분 초대를 해서 또 역시 굉장히 많이 저희 사업하는 부분들을 그 노하우를 배우고 있고요. 또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 팀원들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설프고 어색하지만 나가서 저렇게 나가서 서 있다는 자체로도 다리가 떨리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해봤어요.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본부장님 초대해서 저녁에 또 저렇게 초보자 모시고 사업 설명도 들었고 들은 거 가지고 또 바로 우리 또 실천해 보고 복제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성공의 8단계를 완벽하게 우리 걸로 습득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려고 이 8코어를 저희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 8코어가 성공하신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시기에 저희도 그냥 무조건 믿고 해보고 있고요. 이미 이분들 성공하신 분들이죠. 경영학자래요. 이분들도 체크하고 측정을 할 수 없으면 관리도 안 된대요. 또 관리를 하지 못하면 저도 개선을 할 수가 없다네요. 개선이 안 된다네요.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좋은 말들을 믿고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거죠. 이것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저의 인격도 바뀐대요. 그리고 그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답니다. 저는 제 운명을 정말 바꾸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팔코어 리스트도 나왔고요.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요거는 추천 도서 있는데 이건 너무 뭐 두툼한 책부터 말고요. 아주 얇고 간단한 책부터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VOD 시청은 정말 지금처럼 찾아가는 세미나가 없을 때는 저희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아래 맨 아래에 24시간 내 곁에 두기, 이 성공자를 내 곁에 둔다는 거는 정말 성공한 분을 모셔오는 일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고 보면서 늘상 내 손에 내 옆에 내 눈앞에 성공자분들이 저한테도 계십니다. 미팅 참석하는 건 저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품 애용은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품 애용을 하는 것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그 감동이 있는 제품만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좋지 않다는 이 느낌을 가진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집이. 근데 제가 내 마트를 오픈해 놓고 내 마트 안에 있는 제품들 중에 이거 안 좋으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제품만 전달을 하고 특히 더 전달을 하고 감동이 없는 부분들은 다른 분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해서 사러 오신 분들한테 미리 그거를 끊어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쇼드 플랜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저도 뭐 그냥 무난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격식을 차려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참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저도 또 내 앞에 이 위기가 와서 내 앞에 닥친 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소비자 전달하는 것도 정말 감동받은 제품만 전달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또 신제품 전달하는 거, 이렇게 하고, 스폰서와 상담 참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러 가서도 불평불만 먼저 쏟아내지 않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체크를 받고 뭔가 조언을 듣고 고민을 좀 털어내고 오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좀 잘 될까, 열려 나갈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쌓기도 뭐 매일 저희는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실내 쌓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저희는 이 일을 이렇게 자그맣게 시작해서 하는 일이 점점점 커져서 정말 큰 애터미의 그 성공을 바라보고 하는데,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명이 붙어서 일을 하게 되면 팀이 되고, 둘이서 일을 해도 그건 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또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둘이 이해가 되고, 서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둘이서 생각이 또 같아지고, 생각이 모아지고, 이래서 저희한테 팀워크의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직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드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팀원부터 시작한다는데요. 아니, 팀원 이전에 나부터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이제는 작게 제 규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저 먼저 이 방 안에 앉아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오게 되고 또 한 분이 오고 또 한 분이 오고 이렇게 저도 조직이 작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조직이 이렇게 작은 거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커질 거라고 정말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음, 마석에서 저는 마석에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석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은 이제 미국에서도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을 통해서 멕시코, 뭐 이름도 생소한 과테말라, 브라질, 뭐 이 남미 쪽으로 쭉쭉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게 저희한테도 또 희망이고요. 저희 여기 우리 동네에서도 어, 마석 그 어, 사랑의 꽃방 팀, 또 하남 팀, 아니면 우리 여기 마석 팀, 뭐 이렇게 춘천 팀, 롯데마트 팀, 막 이렇게 팀이 또 소분화해서 분리돼서 이렇게 조직을 잘 만들고 있어요. 어느 때는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뚝 선, 조금 더 큰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 분들이 더 성장해서 저와 같이 쭉 그냥 손잡고 아까 보셨던 이 조직처럼 정말 큰 원을 그릴 때까지 저는 여기서 부족하지만 리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할 거고요. 이 성공의 8단계가 순서대로도 해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꼭 아니어도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뭐 오토 판매사 되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저도 음,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성공의 8단계를 그냥 화면을 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씩 넣어서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죠? 아쉽네요. 또 이게 끝까지 이제 화면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떠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성공한 자리에 가지도 못했고 계속 저도 그냥 빠르게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늘 하고 계시고, 일선에서 맨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고,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이러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도중에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 성공의 8단계, 방법대로 이거를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요대로 그거를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게, 애터미를 진짜 성공으로 가는데 빨리 가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짜
계속 어려워요, 상황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이전의 그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저도 이 줌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지금 벅차고 힘든데요. 그래도 해야만 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우리 팀이 또 멈춰질 거니까 나의 파트너들 중에서 누군가가 유능한 분이 나와서 이걸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래서 못하는 건데 지금 꾸역꾸역 해봤습니다. 그냥 탓하지 마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활기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중요한 세미나 있습니다. 석세스 세미나 긴 시간인데요. 준비하시고 꼭 듣고 싶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앉아서 들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